어떻게 보면 싱클레어의 안에서는 데미안은 영혼 불멸의 존재가 된 것이겠죠.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사상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데미안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그와 일치하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마지막 장 종말의 시작을 읽어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8장 내용을 간추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싱클레어는 여름 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책에는 여름 학기라고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름 방학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신에 싱클레어는 하숙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자주 에바 부인 집을 찾아가게 되죠. 책 내용을 보면 이 시기가 싱클레어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황홀한 시간이었겠죠. 에바 부인과 계속 함께 할 수 있었고 계속 대화 나눌 수 있었던 시기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라고 써놓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데미안은 맨날 말 타러 나갔기 때문에 에바 부인의 집에 가면 싱클레어는 대부분의 시간을 에바 부인과 단 둘이서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행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너무 행복하면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싱클레어도 그런 예감을 아주 강렬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싱클레어라는 사람 자체가 언제나 고독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고 언제나 자기 내면만을 바라보고 자기 영혼을 탐구하고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살아가던 인물이다 보니까 이러한 행복이 싱클레어에게 정말 기쁘면서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싱클레어는 곧 있으면 에바 부인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라는 예감을 거의 확신합니다. 지난번에 7장 마지막 부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데미안과 에바 부인 그리고 싱클레어 셋이서 공감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예감하고 맞물려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싱클레어가 자신의 하숙방 한가운데 서서 에바 부인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연락할 수 없지만 뭔가 사랑의 힘을 에바 부인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방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고 자신의 의지를 에바 부인에게 집중시켜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영혼의 힘을 모두 쏟아서 에바 부인에게 닿도록 노력을 합니다. 에바 부인이 자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온 정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죠. 그러면서 에바 부인이 자신의 그 큰 사랑을 느끼고 자신에게 그 사랑의 느낌 때문에 끌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다집니다. 그 의지가 통했을까요? 몇 분 뒤에 자신의 방 밖에서 말 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싱클레어는 급하게 정신을 차리고 창가 쪽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는데 안타깝게도 에바 부인은 아니었고 데미안이 말을 타고 싱클레어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있으면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될 거야. 드디어 세상이 바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온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싱클레어 너의 그 깊은 사랑과 의지를 느꼈다. 그래서 본인이 올 수 없어 대신해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순간 싱클레어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쉽기도 했겠죠. 본인이 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에바 부인이 자신의 불같은 사랑, 그 큰 의지가 담긴 사랑을 그 먼 곳에서 느꼈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날 밤에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집에 찾아가서 셋이 같이 저녁 식사를 합니다. 이 저녁 식사가 이 셋이 함께 모인 마지막 식사가 됩니다. 식사를 하면서 에바 부인이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싱클레어, 너는 이제 부름이 뭔 줄 알아. 네가 부르면 언제나 나는 느낄 수 있어. 이렇게 말이죠. 싱클레어는 그 얘기를 듣고도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전쟁은 시작됐고 이제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물론 같은 장소로 간 건 아니죠. 싱클레어는 그곳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싱클레어는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데미안과 얘기 나눴던 세상이 바뀔 거라는 그 얘기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것들이 모두 죽어나가고 있다. 다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어느 날 밤에 싱클레어가 보초를 서다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물론 데미안과 에바 부인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죠.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열리고 그 구름 안에 한 도시가 드러납니다. 그 도시 안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에바 부인과 같은 표정을 지닌 산만한 여신 하나가 하늘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그 수백만에 튀어나왔던 사람들이 그 여신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신은 땅으로 내려오죠. 땅으로 내려와서 하늘을 향해서 굉장히 맑고 고운 목소리, 왠지 에바 부인의 목소리처럼 느껴지는데요. 그 목소리를 크게 드러냅니다. 외치는 거죠. 그렇게 외치자 그 목소리와 함께 수천 개, 수만 개의 별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면서 밝게 빛나며 쏟아져 나오죠. 그 중에 하나의 별이 싱클레어를 찾아오는 듯이 싱클레어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리고 싱클레어에게 명중합니다. 싱클레어는 튕겨나가고 정신을 차려보니 싱클레어는 별이 아니고 포탄을 맞아서 큰 부상을 입은 겁니다. 왠지 포탄을 맞고 난 뒤에 그런 상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상상에 예감 안에서 자신이 포탄을 맞게 된 건지 모호하긴 합니다. 싱클레어는 이제 야전병원으로 이송되겠죠. 야전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너무 크게 다쳤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멀쩡하죠. 싱클레어 본인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술에 끌려가고 들것에 실려가는 그런 느낌을 온전히 느끼죠.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건 그 실려가는 느낌보다 더 강한 느낌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무언가가 자신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던 거죠. 목적지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누군가가 어떤 것이 자신을 굉장히 강하게 끌어당긴다는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야전병원에 도착을 하죠. 야전병원에서 한 매트리스에 눕습니다. 그리고는 싱클레어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끌림의 목적지가 확실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눈을 떠서 주변을 둘러보죠. 주변을 둘러봤는데 옆에 데미안이 누워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데미안이 싱클레어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데미안도 부름이라는 걸 할 줄 안다는 것이겠죠. 이미 어릴 때 한번 증명하기도 했고요. 너무 크게 다쳐서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이 다가옵니다. 자신의 얼굴을 싱클레어 얼굴 가까이 대고 속삭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네가 부른다고 해서 한 걸음에 달려올 수가 없어. 하지만 네가 나를 부르길 간절히 원하면 그때는 네 자신 안을 바라봐. 그러면 언제나 내가 그 안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우리 어머니께서 싱클레어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대신해서 너에게 입맞춤을 해주라고 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짧은 입맞춤을 싱클레어에게 해줍니다. 싱클레어는 그 입맞춤 이후에 깊이 잠이 듭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잠에서 깨죠. 싱클레어는 잠에서 깨자마자 옆 매트리스에 누워있던 데미안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데미안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데미안이 최후의 순간에 싱클레어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싱클레어는 자신이 데미안을 보길 원할 때마다 자신 내부로 들어가서 자신 내부에 있는 어두운 거울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데미안의 모습과 꼭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데미안과 자신이 일치됐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인도자였던 데미안이 이제는 자신과 일치되었음, 그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렇게 데미안의 내용은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싱클레어의 안에서는 데미안은 영혼 불멸의 존재가 된 것이겠죠.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사상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데미안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그와 일치하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8장 내용을 읽으면서 선택한 피킹 센텐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킹 센텐스는 212페이지입니다. 내 방 한가운데 서서 내 모든 의식을 모아 에바 부인을 생각했다. 내 영혼의 힘들을 한데 모으려고 하였다. 내 사랑이 느껴지도록, 그녀를 내게로 끌어오도록, 그녀가 와서 나의 포옹을 열망해야 했다. 나의 입맞춤이 그녀의 성숙한 사랑의 입술을 끝없이 헤쳐야만 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싱클레어의 그 엄청난 사랑, 그 불꽃과 같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7장에서 에바 부인이 싱클레어에게 해줬던 동화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의 맺어질 가능성이 없는 어떤 한 여인을 사랑했던 청년 이야기 있잖아요. 에바 부인이 얘기하잖아요. 그 청년은 너무너무 그 여인을 사랑한 나머지 다른 걸 다 불태워버린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게 된다고. 그 정도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그녀에게 닿아서 그녀가 자신에게 온다고. 왠지 그 정도의 사랑의 힘, 그 정도의 사랑의 크기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싱클레어에게서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언젠가는 이런 사랑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피킹 센텐스를 읽어볼 텐데요. 이번 피킹 센텐스는 싱클레어가 전쟁 중에 느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예전에 나는 한 인간이 하나의 이상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일이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드문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었다.
지금 나는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상을 위해 죽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다만 그것은 개인적인 이상, 자유로운 이상, 선택한 이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떠맡겨진 공동의 이상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1회독이 끝났고요. 이제 2회독을 할 텐데요. 이제는 나무를 보면서 읽는 게 아니라 숲을 보면서 읽어보고 느낀 내용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에게 추천 많이 부탁드릴게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 인생을 풍요롭게 레벨스